외국어를 제2 언어로 배운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외국어 배우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외국어란 기준으로 해서 배울 때는 단어도 배우고 문장도 배우고 여러 가지 어떤 표현, 듣기, 말하기 이런 도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알아듣고 또 좋은 발음으로 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외국어와 제2 언어의 그런 차이는 뭐냐? 제2 언어로서 이제 외국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면 외국어와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모국어가 있다라고 보면 모국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어와 모국어 사이에 제2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 언어는 외국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모국어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언어든지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가 모국어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베트남어를 외국어라고 생각하면 베트남 사람한테는 베트남어가 모국어고 만약에 베트남을 제2 언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베트남 사람에게는 베트남어는 모국어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언어를 도구로만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식과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의 그 모국어처럼 아주 다양한 감정, 그다음에 아, 의미 또 어떤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정체성, 그 언어라는 거는 정체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인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인상, 얼굴, 외모, 키, 잘생겼냐, 못생겼냐 등등 예쁘냐 아니면은 뭐 체격이 좋냐 아니면은 뚱뚱하냐 뭐 이런 어떤 외모적인 옷을 잘 입느냐 뭐 생활의 형태는 어떠냐, 잘 사냐, 뭐 아니면 이런 어떤 외적인 요소들, 그 사람의 어떤 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취향, 그리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취미는 뭐를 하고 있고, 뭐 등등의 관한 어떤 외부적인 요소를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하겠죠. 그거는 어디를 가나 파악이 되는 거고, 또 유유상종이라고 언어 활동을 하다 보면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끼리 또 어울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공통 분모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게 외국 사람이냐 아니면은 같은 한국 사람이냐라는 거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조금 어울리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직장이라는 공통된 그 공간에서 생활한다 그러면 그 더더욱 더 이제 가깝게 되거든요. 그런 거는 외모적인 어떤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게 다가 아니죠. 그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말하는 어떤 자세,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이해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외모는 이런데 뭐 외모처럼 말을 똑같이 한다거나 좀 외모와는 다르게 또 다른 이면이 있구나. 이걸 얼만큼 이해하느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제2 언어로 만약에 그 한 언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이해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바로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정도의 내가 어떤 그 능력을 좀 가지고 있고 그 언어로 나를 또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어떤 식이냐면 상대적으로 내가 만약에 베트남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목적은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나 영어를 못하는 경우에 유용한 거지.
만약에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잘해. 내가 베트남어를 하는 것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면 베트남 사람이 내가 베트남어를 하는 것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면 내가 굳이 베트남어를 쓰면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영어가 서로 소통이 잘 돼. 그러면 굳이 한국어나 베트남어를 써서 소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사실 제2 언어로서 베트남어를 배우는 이유는 오직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베트남 사람과 소통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말하는 특성, 어느 정도 그 생각이 있는지 등등등. 하지만 나의 표현 역시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거 등등 좀 명쾌하게, 명확하게 나의 감정도 얘기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사실은 하- 말을 잘 할 정도가 되면 할 말이 많다라고 보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고. 왜 그러냐면 이게 서로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끼리 만난다 그러면은 그냥 소통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향이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이다 그러면 내가 대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막 대전에 대해서 막 물어보거나 그럴 텐데 어느 정도 알면은 대전이야? 그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는데 반대로 베트남의 고향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파다 그러면은 내가 사파에 대한 정보는 조금 알고는 있지만 가보지는 않았고, 그러면은 사파에 대한 궁금증을 막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대화의 거리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대화를 수용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대화를 내가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대화를 이끌어 갈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파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내가 궁금한 걸 질문을 할지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한다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충남 태안은 어떤 곳이다라는 거를 디테일하게 얘기할 정도의 그 표현력이 베트남어로 있어야만 내가 그 베트남어를 활용해서 이 어느 정도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국어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마치 그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어를 쓰듯이 한국 사람인 내가 베트남어를 쓰는 정도로 갔을 때 제2 언어의 효용성이 있는 건데 그 제2 언어의 효용성을 기준으로 보면은 단지 그냥 도구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어떤 감정,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에서 나오는 감정을 갖다가 듣는다거나 딱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말하는 성향은 이런 거고 발음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성향이 있는지,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뭐 위트가 있는지, 아니면은 좀 합리적인지, 좀 지적인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2 언어는 외국어와 모국어의 중간 부분에 있으면서도 외국어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모국어적인 측면이 있고, 이렇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정도 이야기를 좀 하고,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베트남어를 이제 막 들으려고 하는 터치의 순간, 부하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직 1년이 남았지만, 1년 동안 더 훈련을 하면, 제 2언어의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가면서, 일단,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 뭐 좋지 아니한가, 이렇습니다. 다음 내용을 잘 정리해 주세요.
베트남어를 제2언어로 공부하는 의미에 대해서. 제2언은 외국어와 모국어인 한국어 중간에 있는 언어이고, 제2언어 사용은 베트남어로 표현되는 감정, 사람들의 생각 등을 이해할 정도로 충분히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라는 내용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 잘 설명해 주세요. 언어를 공부를 해 가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갖다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영어, 베트남까지 지금 지가 알아서 다 번역을 했거든요. 한국어만 어떻게 해서 베트남어를 제2언어로 공부한다는 의미. 외국어로서 언어를 배울 때 우리는 보통 단어, 문장, 듣기, 말하기와 같은 도구적 능력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즉, 알아듣기, 말하기, 발음하기가 핵심 목표이다. 하지만 제2언어로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더 높은 단계이다. 제2언어는 외국어와 모국어 사이에 있는 언어이며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제2어는 외국어, 모국어 성질을 모두 가진다. 외국어처럼 새로운 언어 규칙과 표현을 배워야 하고, 모국어처럼 감정, 뉘앙스, 사고 방식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제2 언어는 말이 통하는 고기를 넘어 감정, 문화, 정체성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다. 제2 언어의 핵심, 그 언어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가? 언어는 단순한 말하기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 감정, 성향을 보여주는 창문이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외모, 취향, 직업, 생활 방식 같은 것 정보도 보지만 진짜 핵심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다. 제2 언어를 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 감정, 생각을 그 언어로 이해할 수 있고 나 또한 그 언어로 나의 감정, 생각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음, 왜 베트남어를 제2 언어로 배우는가? 목표는 단순히 외국어 능력이 아니다. 베트남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기 위해서다. 상대가 한국어나 영어를 못할 때 베트남어는 가장 강력한 소통 수단이 된다. 현대의 고향, 문화, 가치관, 말투, 감정, 사고방식을 그들의 언어로 직접 이해할 수 있을 때 대화가 깊어진다. 또한 내가 내 고향의 태안, 대전에 대해 설명하고 내 감정, 생각, 가치관을 말하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대화를 주도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제2 언어 수준의 베트남어 능력이다. 제2언어의 진짜 효용성. 제2언어로 베트남어를 잘하게 되면 베트남어 문장 속에 담긴 감정, 유머, 지적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고, 베트남 사람의 성향을 말투로 파악할 수 있고, 노래나 드라마에서 드러나는 베트남의 특유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히려 더 풍부한 대화가 가능하다. 즉, 제2언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이것이 베트남어를 제2언어로 공부한다는 깊은 의미이다. 네, 마무리.